마늘이 우리가 마늘 심을 때 보면 거의 대다수 비료를 적게 써가지고 재배하는데 마늘은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코팅 비료를 쓰면 가격이 비싸고 코팅 비료 안 쓰면 비료가 싼데 아까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부족해서 농협에 복사를 해라 그랬는데 농협에서 그 복사를 해가지고 모자라지. 그 자료를 갖다가 농협에 비치해놓고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쓰면 항시 편해요. 제가 그 자료 만들어준 게 그 시금치도 그 자료를 쓰면 편하고 옥수수도 쓰면 편하고 고추, 마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뉴얼, 기본 매뉴얼이죠. 어떤 작물이든지 거의 대다수 심을 때는 기본이 2포 정도는 비료 줘라. 100평당. 이게 최소치다. 가을에 심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갖다가 완효성 비료를 쓸 때는 100평당 6포까지 써야 돼요. 그럼 비료값이 비싸요. 근데 이 6포를 써도 많으냐?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 보면 또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심을 때 우리가 비료를 요소 한 포, 복합 한 포 쓰면 2포를 쓸 수 있죠. 2포를 쓰고 나면 올라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비료 계속 줘야 돼요. 안 주면 비료가 부족해요. 마늘은 왜 비료를 많이 먹냐면 우리가 마늘은 100평에 비료를 한 포를 주면 마늘은 평당 1.5kg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감자는 한 포를 먹고 3.5kg가 나와요. 양파는 한 포를 먹고 8kg가 나와요. 그럼 이 양은 비료 한 포를 먹고 나오는 생산량이에요. 그럼 이 양을 분배를 제일 잘 먹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이 우리가 한 포의 비료량 한 포의 비료량이 먹고 생산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 옥수수 같은 것도 1년에 먹어야 될 비료가 최하 100평당 4포로 가야 돼요. 한 작기에 4포 정도. 그럼 최대 얼마까지 먹을 수 있냐? 잘 먹으면 6포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자 같은 거는 심을 때 100평당 심을 때 완효성 올코팅 비료 2포, 요소 2포이면 4포가 들어가요. 추비를 요소를 2포에서 10포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가 평당 20일 이상 나와요.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계속 추비를 해도 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늘 같은 경우는 추비를 하면 해가 생겨요. 어디에서 생기냐면 잎이 사이에 여기 비료가 들어가면 요 비료 들어가는 시기가 3월달부터 3월달부터 요 비료 알갱이가 여기 들어가면 요게 타고 들어가면 여기 상해 비료 알갱이. 그런데 3월달 이전에는 여기 단단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비료 추비를 해도 죽었으면 죽었지 해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추비를 할 때는 100평에 10kg 정도는 해가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10kg 정도는 작물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심을 때 논에 심을 거냐 밭에 심을 거냐. 그래서 마늘이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두덕을 크게 만들면 이 비료가 여기서 흙거리는 게 못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두덕을 좀 작게 만들라. 작게 만들고 놀골에다가 비료 줘도 마늘 잘 먹습니다. 끝까지 비료 주면 양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늘을 심을 때 어떤 품종을 택하냐면 대만산 육종 마늘 하느냐 올대고, 그렇지 않으면
스페인산 뿌리가 많은 종하면 그 차이입니다. 그 스페인산이 많이 나오긴 하나 가격이 대만산보다 좀 싸게 돼요. 그 대만산 종도 판매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에요. 판매 방식 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흑골에 주는 비료만을 추비는 해가 없다. 마늘에 흑골에 주는 비료는 해가 없다. 그러나 그거는 3월 이후다. 3월 이후에는 흑골에는 비료되고 그 이전에는 두둑에 비료 줄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료가 많아가지고 구멍에 이렇게 비료가 많이 쏠려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구멍에 비료가 매달 들어간 정도는 해가 없다. 그리고 가을에는 마늘에 비료 준다고 추비준다고 해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잎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럼 비료가 여기 안 빼이 들어갑니다. 2월달에 안 빼이 들어가고 3월 초까지 3월 중순까지 일부 안 빼이 들어갑니다. 비료가 부족해가 크면 요 사이가 늘어가 비료가 빼이 들어가요. 비료가 빼이 들어가면 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늘 쪽에 마늘 알을 깠을 때 요 자체가 누른누른하게 점 있는 거 있죠. 누른누른하게 점 있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물방울이 들어가 여백이 들어가는 거고, 요 대가리가 녹아픈 거 있어요. 요 대가리가 마늘이 다 크다고 못 큰 거지. 요거는 비료가 많이 들어가요. 마늘이 커가지고 노란노란한 점이 있는 거는 병이 아니고 여기 물방울이 요리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장애를 준 거고, 그거는 여백에 의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균이 생길 때 그 균은 우리가 먹는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균이. 그러나 비료가 들어간 거하고 비료로 들어간 거 짜버리면 안 됩니다. 말라요. 생기다 말아버리고 물방울이 빼이 들어간 건 점이 생기고. 그리고 마늘이 여기 봄 되면 여기 무름병이 생겨요. 가을이나 봄에. 무름병은 비료 부족. 여백이 맺었다. 요 물방울이 여기 생겨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백. 그래서 마늘 무름병의 농약은 필요 없다. 무름병하고 그 다음에 흑색썩음병이 있어요. 흑색썩음. 흑색썩음병은 요 물방울이 타고 뿌리로 들어갔다. 여기서 여백. 이슬 맺은 자기가 배가 고파서 맺은 물방울이 타고 뿌리로 들어가서 뿌리가 균이 활성화돼서 먹었다. 결국엔 마늘의 병이 녹병 빼고는 탈이 필요 없습니다. 고자리 탈약 개뿔 필요 없다. 마늘에 고자리 탈약 쓰는 사람은 무시하고도 무시하다.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파리에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지고 뿌리가 썩었을 때 꼼꼼한 냄새가 나니까 고자리 탈약 알을 깐 거거든요. 그래서 마늘이 우리가 적게 심으면 마늘을 눕혀서 심어라. 눕혀서 심어라. 그러면 요 잎에서 물방울이 타고 요리가 안 돼. 그 병이 적게 안 돼. 마늘 작게 심으면 조금 캐었을 때 모양이 안 좋더라도 눕혀 심으면 마늘이 병이 안 합니다. 눕혀 심으면 물방울이 여기서 물방울 요리 들어가도 여기 안 들어가거든. 그럼 캐워서 심으면 요렇게 돼 있으면 뿌리가 열어나요. 그럼 여기 타고 요리 들어가요. 요거는 흑색썩은병하고 관계있지 무름병하고 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에서는 이중 잘 안 덮죠. 따뜻하니까. 네. 이중을 덮으면 겨울에 비료가 작아서 잘 큽니다. 따뜻해가지고. 잘 크는데 이중 부직포나 비비를 벗기는 순간에 요거는 누워있다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으면 요 비료량이 부족하면 여백을 맺어서 물방울이 입집을 들어가요. 그럼 무름병이 다 죽어요. 그 무름병이 오는 것들은 논마늘 심었을 때 물이 찬 자리. 물이 찬 자리가 비료가 빠져나가버리고 습니다. 유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비료가 기본이 1.5 이상 비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작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마늘 심을 때 비료를 이제 어떻게 줄 거냐, 양을 꾸준하게 먹게끔 추비를 자주 줄 것 같으면 100평의 마늘에 요수 한 포, 복합 한 포 이 정도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완효성 올 코팅 비료 얘들은 100평당 한 6포까지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힘이 나면 봄까지 추비를 안 해도 쭉 자랍니다. 근데 봄에도 토질에 따라서는 비료가 유실이 되고 없어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먹어버리면 그때 또한 적정해서 비료가 부족하면 추비를 줘야 됩니다. 추비를. 그래서 고성에서는 올해는 대만산 마늘을 심어서 잘 길러서 부산 공판장을 가져가기 제일 비싸다. 평당 마늘은 육종 마늘도 한 8kg에서 10kg까지 나와야 됩니다. 마늘이 키로당 육종 마늘이 가격이 비쌉니다. 육종 마늘은 제주도 거는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제주도 육종 마늘 대만산이 3,000원 한 이유는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게 농가에서 하는 게. 우리는 육종 마늘을 만들어서 잘 말려서 시장에 출하하면 마늘이 육종 마늘이 비싸요. 그런데 제주도처럼 밭에서 말려가지고 자르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깐 마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재배하는 거는 집에서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마늘이거든요. 말려서 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차이다. 그래서 마늘이 지금 심어가지고 오늘이 2024년 11월 26일이라면 지금도 추비를 해야 추비를 해줘야만이 마늘이 겨울에 잎이 적게 말라 죽습니다. 마늘이나 양파가. 비료가 부족하면 이파리 다 말라 죽고 몸통만 남아있고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이 설탕을 60에서 120g까지 쓸 수 있다. 겨울에는 200g까지 있어야 됩니다. 200g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연면시비로서 이렇게 쓰면 마늘이 성장해서 좋은 면인데 마늘 정식 후에는 설탕을 120g, 그 다음에 어른일 때는 설탕을 200g, 그 다음에 서리가 올 때는 120g, 그 다음에 일반 상온일 때는 60g 정도를 써라. 그 말은 설탕을 너무 공기에 많이 쓰면 마디가 짧아져요. 그 시금치에도 설탕을 쓰게 되면 시금치가 키가 살짝 작아집니다. 야물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절간이 좁아지고. 비료를 적게 주면 키가 크고 쭉쭉 늘어지고 병을 잘하고, 비료를 충분하게 주면 키가 안 큽니다. 비료가 작으면 무조건 키가 크다. 비료가 적으면. 그리고 얘들이 그린 플러스 설탕 2회를 쓰고 칼라 플러스 설탕을 1회, 이거를 7 내지 10일 가격 반복.
사용 좋고, 마늘 종이 올라오면 마늘 종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칼라만 사용해라. 그렇게. 그래서 작물이 왜 잘 되고 못 되고는 잎의 두께에 비하는데, 설탕을 쓰게 되면 양파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양파가 꽃대 올라오면은 잎이 많이 말라 죽어버리면 밑에 남아있는 게 크다고 생각하면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양파는. 그래서 잎이 안 마르면 양파는 꽃대가 잘 안 올라오는 거고, 양파는 지상부를 말려버리면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지상부를 안 말려야만이 양파가 꽃대가 잘 올라옵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쪽파라든지 이런 작물 재배할 때 설탕을 연면 시비를 영양하고 같이 써주면 겨울에 잎이 적게 많이. 그리고 봄에 일찍 그 쪽파 같은 거 빼내려면 비료량이 충분히. 비료가 없는 것들은 힘이 약해서 못 자라요. 비료량은 요 기준표를 보고 월별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기준값에 척전기를 꽂아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 척전기를. 고추라고 다른 건 아닙니다. 고추를 심어도 우리가 요와 비슷합니다. 복합비료 한 포에, 요소 한 포에 올코팅 비료 한 포에 두 포에 붓입니다. 고추는 주의해야 될 게 구멍뚜루가 비료주지 마라. 구멍뚜루가 주면 고추 실패한다. 그리고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을 때 흙볼에 백팽의 요소를 반포씩 계속 줘. 그러면 고추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고추도 비료가 작으면 꼬부러지고 안 됩니다. 마늘은 비료가 작으면 무조건 배갑니다. 마늘, 양파는. 양파 같은 경우는 살균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녹백은 안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양파는 비료가 적으면 이파리가 여기 안에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온도가 올라가서 이게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양파에 녹은 빼인 뭐니 삭는 거는 병이 아닙니다. 질소가 작으면 잎 두께가 얇아요. 잎 두께가 얇으면 수분이 적어서 온도에 열이 올라갑니다. 온도에 열이 올라가면 세포가 생깁니다. 대파, 쪽파 이런 것들이 그 온도 값에서 직사광선에 열이 많이 올라갑니다. 열이 올라간 양은 위에 그 안에 튜브식으로 되어 있는 이 파 상단에 대파나 양파 이 잎 쪽에 질소가 부족해서 두께가 얇으면 열받아가지고 이게 상합니다. 고온장에. 그러면 이게 병이라고 약을 치는데 이건 약으로 치료 안 됩니다. 양파 녹여빼는 약은 치료제는 요소입니다. 미리 요소 비료주가 새카맣게 만드는 병 안 합니다. 쪽파, 대파, 양파 똑같습니다. 작물들은 비료의 기준이 제일 정확합니다. 밥을 많이 줘야만이 병을 안 한다.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마늘, 양파가 비료량이 거의 같게 못합니다. 봄에 추비는 자주 줘야 됩니다. 양파는 비료를 위에 줘도 이상이 없는데 마늘은 3월달 이후에 비료 주면 잎사귀로 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흙골에 그때는 비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내가 그 종에 제일 많이 가까이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한 품목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강의를 오래 못합니다. 부연 설명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늘만 해도 그 기간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한 2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어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제가 와서 기꺼이 또
많은 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고추를 심어도 우리는 비료를 지켜줄 수 있는 아니에요. 돈 못 버는 거예요. 고추를 심어도 고추를 우리가 1000평을 심으면 따지는 못해요. 500평만 심어도 고추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고흥에 있는 그 고기 잡는 어부의 아내 그 사모님이 고추 올게 400평 심어가지고 약 한 달 보름 전에 1200개 넣는 거 팔았거든요. 그리고 그 고추 계속 열리고 잘하면 한 2000원까지 따겠더라고요. 그 고추 400평 심으면서 척정비 사고 과학 분무기 75만원 주고 한 개 사고 400평 고추 농사 지으면서 과학 분무기 한 개 사고 모자라된 거 척정기 85만원 주고 사고 비료량 맞추어 주니까 고추가 그만이 많이 나와요. 따도 안 돼가는 거 나옵니다. 천물 열은 고추는 황금을 옮겨서는 손을 이렇게 고추나무 이어면 손이 안 돼요. 고추가 많이 열었어. 그 말은 고추 하늘이 크다는 거예요. 뭐만 잘못되면 칼슘 결핍 그러죠. 그 거짓말이에요. 고추가 몇 개 열고 나면 한 개 말라요. 그러면 칼슘 결핍을 그래서 칼슘이 쓰고 있잖아요. 그 낙뻥이 비료가 부족해서 시들어 빠진 거예요. 고추가 이렇게 쭉 열면 처음에 이거는 길게 잘 열어요. 그 다음에 요놈이 약간 가늘어지면서 요가 말아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는 약간 꼬부러지고 그 다음에 거는 약간 더 꼬부러지고 그 다음에 거는 앵그러지거든요. 그럼 처음에 열었던 고추가 입하고 몸통만 먹고 살 때는 고추가 크게 맺어서 크다가 보면 비료 다 먹고 없으면 여기 한 놈이 말라가 비틀어져요. 그럼 여기 말라가 시들은 요 놈을 보고 칼슘 결핍을 그러거든요. 요거 때문에 칼슘 제치고 치료가 안 됩니다. 심을 때 비료 더 주고 고추가 좀 주렁주렁 열었을 때 100평당 요소를 반포씩 주면 이게 하나도 없어요. 구멍 뚫어가 여기다 비료 주는 것처럼 망할 짓이에요. 쬐끔 준 비료가 많아가지고 대가리 꼬부러져 버립니다. 놀골에다가 고추는 비료 주면 하등의 해가 없습니다. 이파리가 고추 이파리가 잎이 잘 생겨져요. 잎이 이게 영양이 부족하면 둥그러집니다. 예. 비료가 있으면 잎이 커가지고 어깨가 좀 길어지는데 잎이 자꾸 둥그러지면 비료가 부족합니다. 잎이 길어야 되는데 둥그러집니다. 비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추 모양도 꼬부러지면 비료가 부족한 거고 둥그러지고 결국에는 고추가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병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비료가 부족하면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똑 떨어져요. 그럼 이 물방울에서 병이 생깁니다. 물방울에서 그 비료 이 식감만 요 규준을 맞춰놓으면 추비를 자주 줘서 만들어놓으면 고추가 병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연면실에 설탕을 비 오기 전에 요렇게 농도를 높이십니다. 비 오기 전에 고추밭에 연면실에 이렇게 그 영양제하고 쓸 때 설탕을 200g 넣어 놓으면 비 오기 전에
고추가 한놈도 안 줍니다. 고추가 천고병, 역병 사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파리에 비료가 없어서 물방울 때리지 죽어요. 시들어 죽은 놈은 배가 고파서 죽은 겁니다. 배가 고파서 눈물 흘려서 그 눈물방울에 영양소를 먹고 균이 식물을 먹어버린다. 그래서 고추 역병약은 쓰는 거는 무시하다. 치워가야 된다. 필요 없냐. 감자 역병약도 필요 없습니다. 감자 같은 거는 아무리 심어도 요소 비료는 많이 줘. 병 하나도 없습니다. 병 없다. 그래서 병이 생겼던 것들은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병들이 팔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여름에 텃밭에 심은 오이나 가지나 요것들이 비료 적게 줘서 생긴 병이다. 흰가루병은 비료 적게 쓰는 병이다. 잿빛 곰팡이도 비료 적에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 되는 축을 바꾸는 사계절 이식과 공식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기초 이론을 만들어요. 이거 개발한다고 제가 뒤지게 고생했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꾼이. 그래서 우리가 요걸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비료에 한만 맞추면 누구든지 농사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둘 수 없이 여러 가지 말씀인데 지금 마늘이나 양파나 고추나 쪽파, 대파 어떤 것인지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저는 초보농부라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열매에는 NK 비료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강사님은 요소를 하시리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열매에 NK 주면 뻥입니다. 뻥입니까? 대부분 열매에는 NK도 이라던데. 그것도 안 뻥이에요. 뻥입니까? 토양 분석을 해보면 NK를 주면 여름에 있는 과실들은 물러져 버립니다. 고추밭에는 그러면 NK가 필요 안 하네, 그지? NK 줬다면 빨리 망하네. NK 속에 들어있는 파리는 고온이 돼서 장이 됩니다. 여름에 거의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몇 년을 재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물이 먹을 정도의 충분한 카리성은 다 있다. 여름에. 예. 겨울에 시금치 밭에는 NK를 써도 별 표가 없는데 색깔이 약간 노랗게 나와요. 심지어 노랗거나 가리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복합비료나 대비를 매번 써왔기 때문에 밑비료는 우리가 복합비료 줬으면 uk비료는 요소만 주면 된다. 요소만 앞으로 5년, 6년 요소만 지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큰 해가 없다. 토양에 거의 대해서 과다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한 5년 동안 원해작물이나 요소만 줘도 그래도 인산가리가 많더라. 인산가리 위에 다 안 먹습니다. 비료를 적게 주면 여백을 맺어서 떨어지면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질소분은 미생물이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농사 좀 잘 지어보려고 기술센터에 가서 미생물 갖다 여면 미생물이 질소를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망합니다. 그런데 요소를 고추를 심어놔놓고 요소를 비닐을 뜯고 옆에다가 이었더니 고추가 나무가 퍽 자라면서 고추가 주렁주렁 막 여는데 단장 고막 고추가 물렁병이 오피던데. 당연하죠. 쬐끔 죽은 거 먹고 홀딱 먹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죠. 놀고래다가 뽀얗게 흩어지죠. 첫 비료는 고추밭의 첫 비료는 100평당 코팅 비료 한 포, 요소 한 포, 2포 치즈도 괜찮아요. 뿌리가 많이 뻗어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고추 뿌리를 빼보면은 고추 뿌리가 많이 번지지를 안 하고 그렇던데. 고추가 왜냐 두둑이 이래 있으면 뿌리가 나오고 비료가 들어가는데 여기 구멍을 뚫어가 주면
구멍시비를 하면 망합니다. 조금 줬던 거 먹고 많이 주면 오그리 싶고 조금 주면 먹고 비료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꼴가닥 병이 오고 놀꼬리 주면 됩니다. 근데 아니 크기 전에는 너구리까지 안 오지 않습니까? 그게 뿌리가. 그때까지는 물기 있다. 우리 줘놨던 게 아무리 작게 줘도 고추 뿌리 나올 때 물만큼은 주는 건 다 준다. 그래서 100평당 완효성 한 포나 올코팅이나 한 포나 요소 한 포, 두 포를 입고 심어라. 100평당. 그 다음에 고추가 좀 주렁주렁 열었을 때 첫 비료는 요소 한 포를 줘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료들부터는 뿌리가 많이 뻗어 나왔기 때문에 반 포씩 정도. 100평당 10kg, 평당 100g. 그래서 배추를 심어놓고도 배추 심어놓고 첫 비료는 100평당 요소 한 포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나오면 그때는 지우시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고추가 쓰고 나면 방아에 물을 다 이거 순을 예. 그걸 이제 그 줬는 거 아니면 고추는 첫 고추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40cm에서 50cm 심으면 방아다리 아래 3개에서 4개까지는 가지를 달아라. 가지를 네, 100까지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수 올라오는 거 키우라 같이. 그리고 충분하게 들어주면 일찍 8월 중순 안에 따는 고추가 판매나든지 그런 품질이 좋기 때문에 너무 늦게 많이 딸라고 깔기지 말고 많이 달아라. 그리고 비료 적게 주면 고추 숨어지고 오고 비료가 그것보다도 조금 많으면 너무 도장합니다. 마디가 커지는 거는 키가 크는 거는 고추가 비료가 작아서 키가 컸다. 비료 작게 주면 고추 키가 많이 컸습니다. 적정 이식값을 맞추면 마디가 한 7cm, 8cm 밖에 안 돼요. 땀박땀박한 고추가 엄청나게 커요. 하여튼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은 꼭 측정기로 가지고 토양의 비료량을 측정하면 실패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황금을 농법을 강의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